키프리스에 나온 김치찌개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건 특허권 침해일까요? 네, 이건 특허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걸릴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흑백 요리사 난리죠, 아주. 이 영상 올라갈 때면 이미 결과가 나왔겠네요. 저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결과가 아주 그냥 아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스포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나온 요리 중에 밤티라미수 이런 거는 벌써 CE에서 출시를 했고, 몇몇 유명한 레시피들은 벌써 유튜버들이 열심히 따라서 올리고 블로그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흑백 요리사 출연자들이 어렵게 구상해서 개발한 레시피인데 혹시 따라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예전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 영상에서 베이글을 만드는 법에 대한 특허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레시피에 관해서도 특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몇 그램 넣고 몇 도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고 뭘 더하고 섞고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김치찌개, 이런 거를 특허권으로 취득할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특허청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키프리스에 들어가셔서 특허 카테고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김치찌개라고만 찍어서 검색을 해보세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김치찌개 레시피가 검색이 되고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등록된 방법을 이용해서 요리하면 그게 특허권 침해일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레시피 따라서 김치찌개 만들어 먹고 있는데 내용 증명 만들어 오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왜일까요? 그건 특허법에 있어요.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집에서 김치찌개 만들어 먹는 거 그러니까 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특허권 침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김치찌개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길래 키프리스에 나온 김치찌개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건 특허권 침해일까요? 네, 이건 특허권 침해입니다. 업으로서 실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걸릴까요? 그건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 레시피 따라했다는 거 잡기는 힘들겠죠. 여하튼 레시피와 특허권의 관계는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흑백 요리사 얘기로 돌아와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 재밌잖아요. 거의 매화마다 거의 결론을 예상조차 못하겠던데, 여하튼 거기서 어떤 셰프께서 무슨 요리를 하는데 그 화면에 구체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 이걸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오늘 반드시 유의하실 포인트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레시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공개 레시피를 업으로 따라하는 경우예요. 일단 여러분이 집에서 따라 만들어 먹는 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처벌도 받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만약 이 레시피를 이용해서 식당을 차리거나 이 레시피를 이용해서 뭔가 업으로서 돈을 벌 때, 그때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레시피는 지식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식재산을 따라서 돈을 벌면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 먼저 아까 얘기 드린 특허권, 이거는 특허 출원을 안 했다면 처음부터 적용될 수가 없어서 특허 침해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네요. 레시피에 특허권이 없는데 어떻게 침해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끔 레시피나 이런 것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구분을 하나 해드릴게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레시피를 설명하고 그 레시피로 만든 요리의 사진을 찍은 책을 출간하면은 그 책은 바로 저작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레시피 자체는 저작물이 좀 되기가 어려워요. 왜일까요? 저작물이 되려면 예술적으로 창작되어 표현된 것이어야 되는데, 법원이나 저작권 보호원의 입장에 따르면 레시피는 단지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레시피를 모은 책을 출간한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결국 방송에 나온 레시피를 따라했다? 이건 저작권 침해라는 게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쟁점은 뭐가 될까요?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도 있는데, 방송에서 레시피 다 공개됐으면 영업비밀 아니죠? 판단할 여지 없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흑백 요리사에 나온 레시피를 따라서 음식을 하면 그건 부정경쟁일까요? 일단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요구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법은 일반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무엇인가를 허락 없이 사용해서 그 널리 인식된 타인과 혼동이라는 게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흑백 요리사에 나온
어떤 레시피를 따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 셰프랑 헷갈릴 리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 레시피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과라는 전제 하에 그 레시피를 무단으로 따라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셰프 이름이나 가게를 보고 먹으러 갈 거고,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갈 텐데, 여러분이 그걸 따라했다고 해서 그 셰프의 경제적 이익을 딱히 침해할 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식당에서 그 레시피를 따라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정도로는 딱히 부정경쟁 행위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흑백 요리사를 통해 레시피와 관련된 쟁점들을 얘기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흑백 요리사에 나온 레시피를 블로그나 SNS에 올려도 되느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려도 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적용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방금 드렸던 특허니 부정경쟁이니 저작이니 이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유일하게 주의하실 점은 뭐냐? 만약 어떤 셰프님이 해당 특허권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서적이나 영상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저작권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침해하는 경우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의 날개가 되어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소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